네, 레드캠프 오늘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수석 대변인을 맡으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이야기부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낼 때 청구인이셨잖아요. 네, 제가 청구인이 됐죠. 이런 결정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차적 위헌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위장탈당. 네, 예. 그 부분은 사실 그 국회 선진화법이 2012년 도입되고 나서 소수당과의 그 숙려, 그다음에 타협과 논의라는 제도의 상징적인 부분이 안건조정위원회입니다. 그 안건조정위원회가 완전히 형해화됐고요. 법사위에서 국회의원의 법률심의 의결권은 국회 입법 과정의 핵심입니다. 네. 그게 다 완전히 무시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위헌이 될 거라는 예상을 했고 그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위헌이라면 그 법도 위헌이 선언돼야 된다는 것이 제 일반 그 법률가들의 생각이고 일반 국민들의 상식적인 생각인데 거기서 아주 모순적인 판결이 이제 결정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컨닝에도 시험은 유효다. 무슨 뭐 별별 비유가 다 나오던데. 새치기 했더니 주석이다. 이건 국민의 조롱이거든요. 이건 어떤 헌재 결정이 그 결정 자체로서 뭐 나름대로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할지라도 그 결과를 보면 이거는 현재 굉장히 모순적 판결을 한 거고요. 그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헌재 결정 나온 다음 날인가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박주민 의원 주장은 뭐냐면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자의 중대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데 네네. 헌재의 판단은 중대한 하자로까지는 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완전 잘못.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간의 입장 차이의 해석이긴 한데 통상 법률 행위에서의 원인 무효가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사회 상계에 완전히 위반되거나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침해가 될 때는 무효로 선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사기로 그 인허가 신청을 하면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사기로 허가를 신청한 것과 거의 같은 정도의 절차적 하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결정이 이렇게 나왔고 불복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불복할 수는 없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따라붙고 있는 얘기가 이른바 검수 원복 시행령. 검수 원복 시행령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민주당이 계속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네. 있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법률가가 그런 주장을 했다면 저는 자격을 좀 의심해 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어떤 점에서요? 뭐 법률가가 아닌 일반 정치인의 정치적 레토릭이라면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재에서의 이 결정은 검수 완박을 했던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서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유효하다고 봅니다. 예, 유효하고 본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법무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기존에 저희가 위헌을 제기했던 법률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거기에 그 개정된 검수완박법에 따라서 시행령을 개정한 겁니다. 논리적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만든 안에서 시행령이다?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러니까 차이가 다른 거. 민주당은 모법을 부정한 시행령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것은 민주당이 본인들이 동의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검찰청법 4조에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범죄라고 등 그 한 글자입니까? 그게 법률학에서 그 단어 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즉 두 가지 범죄가 주된 그 직접 수사 대상이지만 그와 함께 거기에 비견할 수 있는 중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대통령령으로서 너희들이 법을 정할 수 있다고 법에서 위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등 한 글자에 따라서 여지를 준 거고 그 여지 안에서 시행령 다 만든 이루어진 거기 겁니다.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네,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 이분하고 네. 인터뷰를 했더니 이제 그 더 근본적인 문제로 이제 사개특위가 본격 가동이 돼서 네. 여기서 이른바 3차 법 개정, 예를 들어서 이제 중수청을 설치하고 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이제 넘기는 이런 방안도 이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그러니까 피력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검수완박법을 시행을 해서 그것이 국민들의 권리 보호, 그다음에 범죄에 대한 국가의 그 진압 이와 같은
그 부분이 효과를 봤다면 그럼 당연히 뭐 더 나갈 수도 있는데요. 현재 지금 상황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그 고발인에 대한 이의 신청권을 폐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성남 FC 사건 같이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안 돼서 완전히 암장될 뻔한 사건을 제가 그 법률자문위원장이면서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결국은 다시 수사 지휘가 되면서 그 진상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기소가 됐죠. 예,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부분이 완전히 지금 이제 더 이상은 지금 이게 현행법에 의하면 이루어질 수 없고요. 그리고 검수 완박을 하면서 경찰에 의한 수사의 기간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불송치라면 이의 신청을 다시 해야 되죠. 과거는 그냥 불송치하면서 기록을 검찰에 보내줬더니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하면서 진행했는데 그것을 검찰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하니까 보안 수사를 하지 않고 다시 내려줍니다. 이런 그 소위 말해서 피해 구제 절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가 사이에서도 이 법률이 문제점이 그러니까 다시 과거의 어떤 제도로 돌아가야 된다는 의견들도 법률가 사이에는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이제 완전히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걸로 간다면 그건 한국의 형사사법 시스템 70년을 완전히 뒤집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사개특위는 여야 합의로 구성을 해서 가동을 하기로 한가 가동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의가 거의 없었다면서요. 저도 거기 사개특위 위원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회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이건 좀 문제인 아니 뭐가 되든 일단 머리는 맞대고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위원장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개특위 위원장이 지금 민주당의 정성우 위원인가요? 글쎄 제가 또 지금 아니 회의도 안 하니까 위원장이 위원장이 아니 위원이 위원장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김승원 법률위원장한테 민주당 차원에서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그 검토한 바가 있냐고 그 질문했더니 없다. 네. 한 개인의 이제 의원의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네. 아무튼 뭐 탄핵 이야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여기서 민주당 차원에서 뭔가 좀 당 차원의 대응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질문을 좀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네. 다만 한동훈 장관의 화법이 되게 정치적이고 그래서 지금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두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한동훈 장관 영임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네. 혹시 정계로 진출하는 겁니까? 조만간? 저는 전혀 지금 현재 그것을 논의할 단계도 아니고 논의할 상황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굉장히 저희가 국가적으로 위중한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핵 위기,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지 그 정치적으로 뭐 이걸 저희들이 뭐 영입이나 이런 걸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국회 상황을 보시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상 많은 그 강대강 대치가 되면서 민주당이 하는 입법 폭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1대 전반기에서는 법사위에서의 일방 통과라는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많이 통과시켰다면 지금은 이제 법사위를 패싱하는 그 본회 직회부하는 형태로 지금 입법 폭주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국회가 굉장히 그 여당 입장에서는 정책을 그 서포트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심이 돼야 되고요.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그 안정감이 있고 또 명쾌한 논리를 통해서 그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지지를 하는데 중요한 키맨 역할을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민주당이 소위 제1야당으로서 정책 대안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된다면 그거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아, 지금 그 말씀은 정리를 하면 민주당이 이른바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입법 폭주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 되게 중요한데 네, 거기서 포스트가 되는 게 법무부고 법무부 장관이다. 그래서 지금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지금 결국은 지금 저희 당 입장에서도 여당은 일로 정치를 하고 야당은 말로 정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재 지금 저희가 좀 어려움을 겪는 거는 소위 이제 69시간 프레임. 그래서
그 사실은 그 휴식권 보장과 노동시간 유연화 이 이슈가 완전히 그 장시간 근로 이슈로 바뀐 부분, 그다음에 뭐 자녀 3명 낳으면 군면제와 같은 국민 정서나 국민 공감할 수 없는 설익은 정책의 어떤 언론 공개, 또 대일 외교 한일 정상화를 통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의 그 국내 정치 상황이 그 4월 총선이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제 기시다 총리가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못하면서 일이 발생했지만 어떤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이제 당정 간의 정책이 잘 호흡을 갖추고 완성된 정책이 나오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대일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저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한 명의 당이 좌우되는 모습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럼 내년 총선 출마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총선 출마 제가 대통령이라면 예. 저는 안 시키겠습니다. 그래요? 네. 왜요? 사실은 그 한동훈 장관이 그 보여주는 역량은 통상의 장관에 보여주는 역량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일종의 그 팬덤이 형성될 정도로 일단 윤석열 정부 정책의 여러 가지 정책의 아이콘 비슷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끌어가는 데는 굉장히 일종의 스피커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스피커다. 네. 그런 그 활용도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제가 대통령이라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요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모르죠. 그래요? 네. 한동훈 장관 얘기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법사위원이시니까 네. 법사위 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장관 간의 설전이 회의 때마다 그러니까 네. 전개가 되잖아요. 그 설전 양상을 어떻게 지켜보냐 감상평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자, 민주당 의원님들은 질문을 하면서 정치적 질문을 해버립니다. 예, 정치적 프레임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한동훈 장관은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내 질문에 왜 다른 대답을 하냐인데 질문을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정치적 주장 질문을 하고 한동훈 장관은 기본적으로 팩트를 가지고 답을 하는 스타일이니까 이 질문과 답이 약간은 좀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현재 그 설전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만일 저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과거에 그 추미애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을 할 때 늘 팩트를 가지고 그것의 당부 여러 가지 논리의 문제점을 쌓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떤 질문과 답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갖췄는데 이번에 지금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질문이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질문의 질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표현할 수 그렇게까지 말하면 제가 상대당 의원들 폄훼고요. 다만 질의 형태를 방법을 조금 바꾸시는 게 어떤가 그래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이제 감상평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다른 문제 좀 여쭤봐야 될 텐데 당 수석 대변인이시니까 혹시 파악하셨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네. 김상환 국가안보실장 그 교체설 보도가 나왔거든요. 사실상 네. 내용상 경질.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파악되신 내용이 없습니까? 사실 어제 늦게까지 워낙 늦게까지 저희가 법사위 회의를 하고 아침에 시선 집중 준비하느라고 내가 검색을 못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럼 좀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필요하면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 네. 지금 세 차례인가 최고위원 회의 지금 그 불참했다 그러고 이번에는 그 정광훈 목사가 보수파를 천하통일했다는 발언이 또 어제부터 보도를 엄청 타고 있거든요.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런 언행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잘 아시지만 저의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그래요? 글쎄 아니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하고 혹시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김재원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광훈 목사의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본인도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번에 사실 수석 최고위 되는데도 또 많은 그 주변에 지지가 있었는데 혹시 그 지지의 상당 부분이 정광훈 목사가 그때 이제 그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 전에 많이 들어갔다 당원으로 이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네. 그 표가 김재원 최고에게 쏠린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 그저 뭐 어차피 확인이 안 되는 거지만 뭐 그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걸로 보고요. 그냥 제가 그 친구로서 또 정치 선배로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되는 워딩은 뭐 워낙 잘 해왔던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그러니까. 제가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실까요? 그게 궁금해서. 아니 뭐 맞네 틀리다를 떠나서 전략통으로 꼽히시는 분 아닙니까? 김재원 최고하면 당 안에서. 예, 전략통이죠. 전략통인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거는 또 다른 부분이죠. 아, 언어의 전략이 기본 아닙니까? 정책 전략은 탁월한데요. 정황 분석은 탁월한데 언어의 전략적 구사가 요새 최근에 감이 떨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감이 떨어진 것 같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뭐라고 할지가 참 궁금한데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그 지지율이 전당대회에 하락하고 있다는데 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 현상은, 이 추이는? 뭐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책적 혼선, 69시간 프레임, 뭐 자녀 셋, 그다음에 한일 외교 과정에서의 강제징용 제3자 배상에 따른 예. 반일 프레임,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린다면 결국 여당은 일로 정치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지금 저희들이 혼선을 빚었던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정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완성된 정책을 보여주는 노력을 하고 MZ세대와의 계속적인 소통, 그다음에 한일 관계가 이제 4월 총선이 지나면 저는 일본에서 분명히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 보여줬던 게 상응하는 가시적인 조치들이 추가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런 일본 과정이 총선 지난 다음에 네, 이쪽은 일본 총선이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극우 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국민들께서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을 가시적으로 이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뭐 다시 올라가는 것은 저희들이 모멘텀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 지지율이 높게 나왔던 게 이른바 그 전당대회 국면에서 과표집대에서 나온 결과로도 역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 지지율이? 그 당시 지지율은 사실은 저희가 반사적 이익을 얻은 부분이 있죠. 특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워낙 큰 이슈가 됐고, 네. 그것도 사실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체포영장 이제 체포 동의서 네. 이제 뭐라 그러죠? 갑자기 말이 생각나요? 표결, 체포동의안 표결, 부결한 부분. 네. 그다음에 계속되는 그 이재명 그 대표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을 전체를 그 완전히 끌고 갔고 그 과정에서 개딸들의 어떤 비명계에 대한 좌표찍는 공격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워낙 많이 드러나는 반사 효과가 있다? 반사 효과도 일부 있었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다만 뭐 앞으로 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는 계속되는데 국민들이 약간은 민감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의리의 그런 사람 그 말씀 하시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네. 그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내일 모레로 예정돼 있죠. 네. 하영재 의원인가요? 네, 하영재 의원. 당론 표결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당론 자체는 결정이 안 됐는데 네. 이미 저희가 50여 분의 의원님들께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셨고 또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그건 사실상의 당론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하셔서 저희도 뭐 저도 뜻이 다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의 유상범 수석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